안녕하세요. 엄마쌤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곱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학년 과정에서 곱셈 관련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곱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곱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두 번째, 곱셈 구구를 이해하고 한 자릿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 4학년군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인 곱셈에서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곱셈의 기본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고 5, 6학년 군으로 넘어오면 곱셈은 특별한 성취 기준은 없고 분수의 곱셈 그리고 소수의 곱셈 단원이 있습니다. 분수의 곱셈 단원은 첫 번째,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소수의 곱셈 첫 번째,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4학년까지 곱셈의 계산이 형식화되지 않은 친구들은 5, 6학년군의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군의 수화 연산 영역은 앞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또 실생활뿐 아니라 타 교과나 수학의 다른 영역을 학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배우는 사칙 계산은 수학 학습에서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후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에서 다루는 곱셈의 의미는 배의 개념과 동수 누가를 통하여 다루고 1의 곱과 0의 곱은 실생활과 관련지어 다루면 좋습니다. 3, 4학년군에서의 곱셈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범위까지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학습이 끝나면 곱셈과 관련된 기본 알고리즘을 습득하고 형식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아무리 자릿수가 많은 곱셈의 계산이 존재하여도 학생들은 다 잘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2학년 2학기 곱셈 99 2단원 곱셈 99 단원의 성취 기준은 곱셈 99를 이해하고 한 자릿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인데요.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곱셈 99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곱셈 99의 편리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2단부터 9단까지의 곱셈 99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여 각 단의 곱셈 99를 완성할 수 있다. 세 번째, 1단 곱셈 99와 0과 어떤 수의 곱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곱셈표를 기초로 한 자릿수의 곱셈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실생활의 문제를 곱셈 99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차시는 곱셈 99 단원은 13차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시에서는 도입 단원이고요. 2차시에서는 2단 곱셈 99를 알아볼까요? 3차시에서는 5단 곱셈 99를 알아볼까요? 4차시 3단 6단 곱셈 99를 알아볼까요? 5차시 4단 8단 곱셈 99를 알아볼까요? 6차시 7단 곱셈 99를 알아볼까요? 7차시 9단 곱셈 99를 알아볼까요? 8차시 놀이수학으로 곱셈 99 놀이를 해요. 9차시 1단 곱셈 99와 0의 곱을 알아볼까요? 10차시 곱셈표를 만들어 볼까요? 11차시 곱셈 99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12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마지막 13차 시는 탐구 수학으로 다양한 계산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단원입니다. 먼저 2학년 1학기 6단원에 곱셈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묶어세기와 띄어세기로 물건의 수를 세보고 또 몇의 몇 배로 곱셈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학습으로는 2단부터 9단까지의 곱셈 99 원리 알아보기, 다음으로 2단부터 9단까지 곱셈 99 완성하기, 다음으로 1단 곱셈 99와 0과 어떤 수의 곱 알아보기, 실생활의 문제 해결하기, 마지막 곱셈 표에서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후속 학습으로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알아보기가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 단원에서 나오고 4단원 곱셈 단원에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을 하게 됩니다. 만약 2학년 2학기 곱셈 단원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2학년 1학기 6단원의 곱셈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곱셈 구구를 학습하기 이전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6단원 곱셈 단원에서 사물의 개수를 세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씩 세기, 띄어세기, 묶어세기 등의 활동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몇씩 몇 묶음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몇씩 몇 묶음은 몇의 몇 배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배 개념을 중심으로 곱셈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또 곱을 알기 위해서 동수 누가를 이용한 덧셈식을 곱셈식과 연결하여서 학습함으로써 곱셈 개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수 누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면 6을 계속 더하는 것입니다. 6을 2개 더해서 12, 또 6을 더해서 18, 또 6을 더해서 24 이렇게 구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이런 전략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띄어세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띄어세기는 6, 12, 18, 24 이렇게 띄어세는 연습을 한 다음에 구조화가 되면 그 뒤 6 곱하기 4는 24이다. 이렇게 계산을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셈을 지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덧셈과 뺄셈, 또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 등을 지도할 때처럼 학생의 곱셈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구단을 외우고 못 외우고 빠르게 외우고 천천히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곱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추후 나눗셈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분수, 소수의 곱셈 단원에서도 이해를 어려워할 뿐 아니라 문장제 문제, 즉 언어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식으로 바꾸는 활동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푸는 과정 또 곱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파악하신 뒤에 곱셈의 개념을 단순 암기에서 넘어서서 곱셈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전개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수학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곱셈에 대한 전략은 먼저 하나씩 세기가 있고요. 이것은 직접 모델링에 의한 곱셈 전략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동수 누가와 띄어세기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세기 수준에서의 곱셈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구조화 수준에서의 곱셈 전략이라고 하는 교환법칙이나 분배법칙 등과 같은 곱셈의 성질을 이용한 곱셈 구구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식화 수준에서의 곱셈 전략은 곱셈의 그런 규칙성과 곱셈 성질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수준의 곱셈 전략은
유형에서 수준의 전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문제 상황도 함께 제시해서 곱셈 구구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사용된 모델이 어떤 형식적 곱셈 문제를 해결하고 곱셈의 성질을 학습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런 구조화 수준에서 형식화 수준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각 곱셈 전략에 대한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